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온 약 8도씨였습니다. 90%의 습도, 북서풍이 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궂은 날씨에서 엑시브 SP전이 치러졌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엑시브 SP전이 어떤 경기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엑시브 SP전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토종 브랜드 HSRC라는 회사에서 만든 순수 국산 혈통을 가지고 있는 레이싱 바이크입니다. 네. 또 저 선수들이 타고 있는 기종 자체가 일반 도로 공도상을 주행할 수 있는 그 오토바이고요. 네. 또 레이스를 하기 위한 조건을 약간만 수정을 가미한다면 화면에서 보이는 그 저런 레이스를 할 수 있는 기종이죠. 그렇습니다. 또 가격 대비 부품값이 저렴해서 네. 많은 선수들에게 입문 레이스 차량으로 쓰이고요. 많이 사랑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은 국내산 바이크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엑시브 SP전 출전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권보현, 이정현, 조명용, 정진욱, 엄기조, 지재수, 홍현기, 김임진, 허경 선수입니다. 노동주, 김양호, 이성국, 고서국, 김현영, 송재영, 문승규 선수 등 이렇게 해서 29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29명이라는 선수 출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엑시브 SP가 대중화됐다, 선수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전 선수 29명이지만 네.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한 70여 명이 되고요. 네. 사실 매 시합 때마다 출전을 다 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합엔 비가 오는 환경이지만 그래도 많은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엑시브 SP전을 재밌게 하는 것은 역시 이 권보현 선수와 박민호 선수의 치열한 순위 다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절정을 이뤘던 것이 바로 3전이 되겠습니다. 그 3전 하이라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전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아슬아슬한데요.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보는 권보현 선수, 쉽게 1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는 박민호 선수입니다. 자, 오늘의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MJ 코너를 얼마나 탄력을 붙어서 가속을 하느냐. 그렇죠. 자, 계속 좁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를 달리고 있는 박민호, 권보현 선수 한채 양보 없이 지금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 두 선수 지금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 마지막 직선 코스 피니시 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1위 박민호, 2위 권보현. 자, 누가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느냐. 자, 일단 권보현 선수가 먼저 손을 들어 보였는데요. 자, 일단 기록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했거든요, 지금. 지금 화면의 기록상으로는 플러스 0.0006초로 권보현 그렇군요. 선수가 늦었습니다. 네네. 자, 체크기가 발령됐습니다. 결국 박민호 선수가 0.006초 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주 대단한 경기였었습니다. 예, 지금 저번 경기는 상당히 그 코스 상태가 드라이해서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 두 선수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얼마나 적응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2002 코리아 로드레이스 시리즈 제4전 엑시브 SP전 결승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총 29명의 라이더가 13바퀴를 소화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선수, 지금 화면에 나오는 71번 박민호 선수와 15번 권보현 선수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민호 선수 폴 포지션 첫 코너를 선두로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선수들 추돌이나 슬립 사고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선수가 이 슬립을 하게 되면 뒷 선수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수로서 레이스의 어떠한 그 비 오는 날 경기하는 그 수중전의 경험은 별로 없지만 네. 저 시합을 출전하는 선수들은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력이라 함은 모터사이클을 주행한 경험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일반 도로를 주행할 때도 비를 맞고 다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레이스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크니컬 연속 코스를 빠져나오는 라이더들입니다. 현재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는 역시 예상을 하였던 대로 권보현, 박민호, 이정현 이 세 선수가 일단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박민호 선수 3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권보현 선수 3전에서 2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0.006초 차로 승패가 갈렸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던 양 선수입니다. 네, 자, 첫 번째 랩을 소화하고 예. 있죠? 예상대로 권보현 선수하고 박민호 선수 1렙부터 상당히
심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한데요. 그렇습니다. 1, 2위 경쟁이 치열한 권보현과 박민호 선수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위치하는 선수는 54번의 이정현 선수입니다. 이정현 선수 HSRC 소속. 자, 권보현 선수 1렙제를 통과하면서 선두를 지금 탈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두로 치고 나오고 있는 권보현 선수입니다. 1전에서 2위, 2전에서 1위, 3전에서 아깝게 2위를 차지했던 권보현 선수입니다. 지금 엑시브 SP전에 어떤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의 차량은 네. 125cc 포스트록 단기통 엔진의 차량이기 때문에요. 네. 출력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 선수들이 차량의 어떠한 그 뱅크각을 너무 무리해서 숙이지만 않는다면 출력이 높은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그 차량의 어떠한 토크로서 차가 슬립하는 경우는 적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경기를 침착하게 운영만 한다면 네. 큰 어떠한 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테크니컬 연속 코너를 빠져나오면서 권보현 선수가 좀 더 치고 나가고 있고 그 뒤로 박민호가 바짝 추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코너마다 자신의 장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기의 어떠한 총 랩 타임은 구간의 초가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7개 코스가 있다면 그 각 코스마다 랩 타임을 다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 두 선수의 머신 상태라든가 테크니컬의 어떤 기량 차이로서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네. 권보현 선수, 박민호 선수 어떤 구간에 서로 그 장단점이 있는지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네. 경기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랩 가운데 2랩을 소화했습니다. 일단은 레이스 초반 권보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위는 박민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선수 어떤 선수 개인의 어떤 명예의 자존심도 있지만 네. 팀 간의 어떤 경쟁이고요. 그럼요. 또 매 경기마다 랩 타임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어떤 머신의 어떠한 출력 향상을 계속 보완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 단기통 엔진의 기술의 발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레이스 초반 권보현 선수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3전에서 아깝게 1위 자리를 내줬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는 사력전을 펼치겠다. 그런 굳은 각오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보현 선수의 각오는 당연할 것이고요. 네. 또 박민호 선수의 각오도 거기에 못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더 앞선다, 더 빠르다라는 신념을 두 선수가 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레이스의 결과가 말해주겠죠. 그렇습니다. 권보현 선수는 20살입니다. 그리고 박민호 선수는 19살. 권보현 선수가 엘프 오일과 피렐리 타이어 그리고 박민호 선수가 모티올 오일과 피렐리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람과 기계가 조화를 이루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오일을 쓰느냐 어떤 타이어를 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일 회사도 그 여러 나라가 있고요. 네. 또 회사의 어떠한 브랜드마다 장단점의 특정이 있고요. 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선수와 궁합이 잘 맞는 제품들이 있겠죠. 자, 박민호 선수가 치고 나오는데 1위 자리를 내주고 많은 권보현 1, 2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1위로 치고 나가고 있는 권보현 선수입니다. 아,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위를 막하고 있는 이정현 선수가 네. 신인전에서 바로 데뷔를 해서 올라온 선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상외로 상당히 기록이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 2위 다툼이 치열합니다. 자, 박민호가 치고 나옵니다. 박민호 테크니컬 연습 코스로 들어가면서 1위로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박민호 선수 오늘 상당히 코너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두 선수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타야 될 건데 네. 아주 박진감 넘치는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위 자리를 내주고 마는 권보현 선수, 박민호 선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의 레이싱하는 모션을 보면 네. 비가 온 코스에서 달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허. 랩 타임은 조금 약간 늦어지곤 있지만 선수들의 어떤 라이싱 모션은 상당한 자신감 있는 확신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평소에도 훈련을 많이 했고 또 자신감에 차 있다. 어떤 승부욕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어떠한 그 지금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직선 코스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권보현 선수가 점점 격차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 박민호 선수 매번 직선로에서 추월을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권보현 선수가 MJ 코너에서 탄력을 본인보다 좀 더 받아서 네. 스피드를 올리는 게 장점이라면 박민호 선수는 절대로 고정된 라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군요. 권보현 선수의 추월을 예상을 해서 라인을 좀 약간 브로킹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너무 엘리트다운 코스를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자신의 경쟁하는 선수를 견제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박민호 선수 아주 과감한 플레이로 다시 추월을 시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추월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직선로에서 또 추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몸가짐 플레이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권보현 선수입니다. 이 박민호 선수가 183에 77kg, 무게가 좀 나가는 중량감이 있는 선수예요. 아무래도 엑시브 SP 기종을 좀 컨트롤하기에는 신장의 어떤 조건이 좀 더 오버하는 편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MJ 코너에서 직선로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권보현 선수가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간의 승패 갈림길은 직선로에 있다고도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권보현 선수 아웃에서 바짝 뒤를 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직선 주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1, 2위 다툼을 벌이고 있는 권보현 선수와 박민호 선수입니다. 역시 권민호인 선수가 치고 나오고 있군요. 역시 권보현 선수가 MJ 코너에서 네. 차량의 어떠한 그 리듬을 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권보현 선수가 좀 더 이 경기를 영악하게 풀어나간다고도 볼 수가 있겠군요. 다시 박민호 선수 추월을 시도하나요? 그렇습니다. 자, 박민호가 일단은 외곽으로 빠져나가면서 추월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대 머신이 이 사고를 냈군요. 네, 지금 슬립을 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선수는 크게 다친 것 같지 않고요. 네. 안전 에리어에서 지금 빠져나가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 이 코스를 이탈하게 되면은 순위 경쟁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권보현 선수 계속 선두를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의 레이스 완전 박빙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권보현 선수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위는 누가 될 것인지 예상하기 이른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박민호 선수 아웃을 선택을 했는데요. 네. 박민호 선수 예상대로 또 어떻게 탄력을 붙일지 두 선수 후미 주자에 약간 방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바퀴로 완전히 따라 붙었습니다. 두 선수가. 자, 직선 코스에 또 다시 들어서죠. 야,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빗방울이 보이지는 않지만 네. 계속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서 저런 레이스를 펼친다는 거는 또 슈퍼바이크 종목의 선수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레이스 경험이 짧은 엑시브 SP 선수들이 저렇게 달릴 수 있다는 거는 네. 우리나라 모터사이클 선수들의 어떤 경쟁력이 매 경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번째 랩을 소화했습니다. 권보현 선수가 일단 먼저 통과했습니다. 15분 30초 781. 그리고 박민호 선수가 15분 31초 304. 두 선수의 격차가 0.523초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민호 자, 선수. 박민호가 치고 나가고 있죠?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역전 1점 성공하는 박민호 선수입니다. 박민호 선수 아주 장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직선로 MJ 코너를 탈출해서 직선로의 추월을 허용하면 안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피니시 라인은 직선로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권보현 선수는 그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피니시 라인이 어디 있는지. 네. 그럼 박민호 선수도 피니시 라인에서 경기가 결정된다는 걸 파악을 빨리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두 선수 정말 멋있는 경기를 지속적으로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경기가 끝날 때까지 두 선수 사고 없이 네. 슬립되지 않고 아주 멋있는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레이스는 중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예, 또 좁혀지고 박민호 선수가 있는데요. 나오는데 역시 직선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권보현 선수입니다. 자, 권보현 선수 직선로의 차량 네.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에 가고 있는 지금 후미 주자들이 레이스에 얼마나 지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후미 주자들의 어떤 레이스 그 코스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경기가 지금 이제 후반에 들어가니까 네. 더 침착성을 더 유지를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집중력을 더 2배 이상 발휘를 해야 될 겁니다. 박민호 선수는 이번 랩에서 베스트 랩 타임을 기록을 했습니다. 1분 22초 260. 일단 박민호 선수 피치를 올린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기록을 본다면 박민호 선수가 빠른데 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간마다 네. 랩 초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로 볼 땐 권보현 선수가 MJ 코너부터 직선로까지는 랩 타임이 빠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박민호 선수에겐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랩 베스트 랩은 빠르지만 가장 중요한 피니시 라인이 있는 직선로에서 느리기 때문에 네. 순위가 2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계속 앞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누가 먼저 통과하는 것이냐가 이 승패가 가리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민호 선수 상당한 어떠한 두뇌 플레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대로는 절대로 안 돼요. 박민호 선수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또 직선 코스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이 빠지죠. 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권보현 선수. 권보현 선수가 역시 직선 코스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직선 코스에서 자신의 우승을 확인하는 권보현 선수입니다.
권보현 선수 18분 17초 695의 기록으로 1위, 박민호 선수 18분 17초 913의 기록으로 2위. 두 선수 간의 격차는 0.218초밖에 나지를 않았습니다. 예, 두 선수 아주 훌륭한 멋있는 경기를 치러냈고요. 네, 국산 125 기종의 경기용 차량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국산 저런 낮은 배기량의 차량을 가지고 저 멋있는 두 선수 아주 멋있는 기량을 펼쳤고요. 그렇습니다. 1000분의 1초의 어떤 기록 경기인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명승부를 보였던 박민호 선수와 권보현 선수의 역전의 모습이 느린 그림으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호 선수는 글쎄요, 이 직선주로에서 어떤 계속 자리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음 또 오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머신 세팅의 차이인데요. 다음 시합을 위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네. 뭐 이 경기를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두 선수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랑프리전을 마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저 두 선수가 통합전이라는 클래스에 올라가서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당한 기량 발전을 지켜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권보현 선수. 지난 3전에서 0.006초 차로 당했던